자동화 내면적인 동기 함량하라.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노력이 아니라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완벽을 향해서 성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동기부여의 주요 원천은 보람있고 진정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것의 중요성에 이야기했지만 사리우고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보상은 어두운 면도 있다. 에브리햄 메슬러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개인은 아첨 칭찬, 인기, 지위, 위신, 돈, 명예보다 성장 탐구, 창의성 같은 내면적인 보람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 즐겁고 흥미롭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려는 내면적인 동기가 외부적인 보상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연구가 보여줬다. 갈망하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욕망을 자제한 것에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반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외부적인 보상은 동기부여 효과가 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내면적인 충동보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도적인 증거가 보여준다. 한 연구는 학교에서 외부적인 동기부여가 적을수록 학생들이 20년 후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외부적인 보상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보상과 달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면적인 동기부여가 더 강한 미술 전공 학생들은 좋게 인식되었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작품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컸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드라이브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외부적인 동기에 대하여 7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내면적인 동기를 소멸시킬 수 있다.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창의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좋은 행동을 강요할 수가 있다. 부정행위와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중독될 수 있다.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반직관적인 진실은 점점 더 많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화가 여러가지 단순 작업을 대체하면서 작업을 완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인 기여자들의 내면적인 동기로만 운영되는 위키피디아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구축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은퇴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보람이 있는 일을 갈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작업은 내면적으로 보람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동 목표. 다니엘 핑크는 내면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의 3가지 특성이 자율성, 숙련 요구, 목적성이라고 강조한다. 만약에 어떤 활동이 의미 있는 목표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보상받는 활동보다 더 강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창의성이 부족한 반복적인 업무는 여전히 외부적인 보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하려는 많은 행동과 습관은 중요하지만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보상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율성, 숙련 욕구, 목적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보상을 경계하고 우리가 이끄는 내면적인 동기를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기 지배력이 뛰어난 개인은 핵심 영역에서 보상을 설계하고 그 밖 그 영역에서는 내면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내면적인 동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힘든 노력과 큰 성과라는 과도한 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면 이는 종종 개인적인 열정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설정한 목표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동기부여와 충돌할 수도 있다. 목표가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이면 안 되지만 도전하기에 너무 쉬워도 안 된다. 운동을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동기를 유지하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정한 운동 목표가 더는 진전되지 않는 순간 운동은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음악적으로 흥미를 잃는 순간에 연주 실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의미하는 지표가 무엇이든 간에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사업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성취하려는 의지는 내면적인 동기부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신이 어떤 직업, 취미, 활동에 왜 빠져들 수 없는지 궁금하다면 스스로 뭔가를 성취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당신이 난관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맞서거나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동기가 실패로 이끌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 강한 추진력을 갖추고 싶다면 자신의 목표와 내면적인 성향을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설정한 모든 목표가 열정과 충돌한다면 오정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설정한 목표의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만족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가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단계가 즐거워야 한다. 왕성한 창조 활동을 하는 예술가, 작가, 건축가들이 다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좋아하는 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당신도 자기만의 성격, 취향,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가치관, 목표, 행동. 만약에 건강을 유지하고 싶지만 조깅을 싫어한다면 테니스를 시작해라. 테니스는 신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요구하지만 스포츠의 재미를 알리게 함과 동시에 매력적인 도전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외부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대신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와 연결해라. 즐기는 힘이 목표와 일치할 때 열심히 일하는 느낌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깊이 몰입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바람직한 욕망은 쉽고 자연스럽게 당신을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 줄 수 있다. 핵심 정리는 대부분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통제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력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행동을 활성화할 때는 동기 또는 인풋을 직시해야 하며 그 인풋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인풋을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충동의 강도는 결과라고 불리는 행동의 적극적인 보상 여부로 결정이 된다. 환경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주의력 분산과 마음챙김 같은 방법은 욕망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욕망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재변가는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변함으로써 욕망의 힘을 키우거나 줄이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특정 행동의 결과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런 결과가 우리의 욕망을 프로그래밍하게 된다. 외부적인 보상은 특정한 상황에서 유용하겠지만 대개는 동기부여의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동기를 해치고 내면적인 추진력이 발휘될 때보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자기 마음의 지배자 10장에서 자기 마음의 지배자 자기 지배의 3요소는 우리의 의미는 인품을 함양하는 것이다. 책을 쓰고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작품은 올바른 삶이다. 몽테뉴. 이제 자기 지배 3요소 마지막 조각에 도달했다. 행동 영역을 인지 영역, 감정 영역과 결합할 때 자기 지배의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자기 지배는 이성적인 자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는 능력, 그리고 당신을 이성적인 자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상황에 저항하는 힘을 나타낸다. 자기 지배력은 당신이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바람직한 개인이 되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은 당신의 능력에 달렸다. 지혜, 평정심, 자제력 등 자기 지배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능력은 단순히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장점이 나타나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며 2차 동목이다. 모든 심리전을 건축하는 자기 지배를 찬미한다. 부다는 전쟁에서 천번 승리하고 천명의 적을 무찌르는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당신이 가진 힘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가. 근자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고 범부가 추구하는 것은 타인 안에 있다. 지혜의 주된 용도는 정념을 다스리는 것과 정념이 처리하는 고통을 견디면서 기쁨이 원천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외면을 정시하지 말라. 자신을 물질의 도구로 만들지 말고 물질을 주고 빼앗는 자들의 수단이 되지 말라. 타인을 정복하는 것은 강제적인 힘이다. 가장 강하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한다. 역경 속에서도. 이 문장들의 배경이 되는 철학의 독특한 점은 우리가 삶의 초기에 형성하는 기본적인 생각, 외부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의 가장 좋은 척도이자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어떻게 최상의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저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지만 그런 존재 상태가 외부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아마 당신도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라는 상투적인 격언을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진리는 모호하고 종종 아무 가치도 없는 영역인 세계로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 격언이 이용해지려면 우리의 심리적인 소프트웨어를 내면에서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합리적인 방법과 결합해야 한다. 나는 이런 과정을 출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인 행복은 마음의 체계적인 속성이며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되는 이들 중에서 말년을 초라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엄청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프로그래밍된 수준만큼 행복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시점에 만족할 수 있지만 대상이 사라지면 만족감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 명예, 지위, 사회적인 관계를 잃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빼앗는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애초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병들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것이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듭하도 또 잃기도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케이크의 장식품이다. 인생에서 당신이 얻을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만이 당신의 유일한 소유물이다. 당신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며 당신이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영역이다. 당신의 외부 세계가 혼돈에 빠지더라도 당신은 내부 세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나는 외면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환경이 그들을 충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또 확신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상적인 경력을 만들고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만족감과 안락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당신이 꿈꾸던 외면적인 삶을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실패자라는 대중적인 평가에 휩쓸리지 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세상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의 금전적인, 직업적인, 사회적인 삶이 풍요롭지 않다면 세상은 당신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두드려댈 것이다. 그러면서 내면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외면적인 성취가 내면의 성취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상적인 지명성 자격증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더라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면의 행복을 성취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화려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대인관계가 넓지 않더라도 지혜, 정직함, 인품이 부족하지 않다 하면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다. 그러나 외면적인 실패를 합리화하지는 말아야 한다. 외면적인 성공은 부수적인 해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환경생활 방식,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고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만약에 자기 삶의 현재 상태 그대로 방관하거나 정당화한다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외면적인 삶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당분간 인생이라는 멋진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승리자라고稱赞하는 순간에 안일함과 퇴보의 유혹이 서서히 찾아올 것이다. 외면적인 성공 게임에서 벗어나 브레이크를 뽑고 마음을 최적화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진정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삶에서 매우 운이 좋았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당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정당화하기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체념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맞서고 이겨냈는지 주의 깊게 둘러보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영감을 준 사상가 중에는 고아, 장애인, 노예, 강제수용소 수감자도 있다. 어떤 사상가는 평생 질병에 떨렸고 어떤 사상가는 가족과 아이들을 잃었다. 수용소 군도의 작가 솔제니치는 소비에트 노동수용소의 악몽을 해고하기를,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발전에 있다. 자기 노예화 가설. 자기 지배는 그저 행복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지배의 반대는 단순히 자기 방관이 아니라 자기 해석이다. 자기 지배력이 부족할 때 인간은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된다.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인간의 본능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당신의 원초적인 소프트웨어 영향력 안에 있으며 이런 힘은 당신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악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 어둡고 불가사의한 심리적인 성향이 끔찍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덜 발달했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악명을 떨친 자들은 대부분 자기 지배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살인마, 사이코패스, 총기난 사범, 잔인한 독재자, 전쟁 강도, 충분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심리 소프트웨어 결함을 파악한다면 올바른 동기를 부여받도록 치료할 수가 있다. 앞에서 행동적인 자기 지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폭력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살폈다. 실제로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40%가 32세 이전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나 가끔은 폭력적인 충동을 경험하지만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출하고 나서는 곧바로 후회하거나 한다.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원초적인 욕망에 굴복하는 순간에는 법률, 도덕, 가치관은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한다. 감정적인 자기 지배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 반발하여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지른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와 욕망을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대부분의 연쇄 살인범은 세상에 자신에게 상처를 줬고 소외당했다고 느낀다. 그들은 살인행위는 자기를 괴롭히는 세상에 대한 복수와 환상을 표출하려는 시도다. 이런 사람들은 학대와 타인의 거부 반응을 자주 경험했고 정서적인 회복력과 평정심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전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만한 효과적인 전력이 없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꼭두가 시효된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친다. 일단 세상 망해버려라. 이 혐오스러운 감정은 질투의 정점이며 그 의미는 내가 그걸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져서는 안 돼 라는 뜻이다. 미래의 가장 큰 재앙과 위험 대부분은 인지적인 자기 지배력의 결함에서 비롯된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악에서 악행의 상당수는 자신이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테러리스트, 암살자, 독재자들은 더 높은 이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대부분의 전쟁, 학살, 테러 행위는 가해자들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지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마블 시리즈의 슈퍼 빌런인 타노스는 자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잘못은 편향된 그들의